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리는 배우죠. 원로 배우 김지미 씨가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네, 17살에 데뷔해 수백여 작품을 남긴 고인은 한국 영화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계를 이끈 원로 배우 김지미 씨가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퇴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던 고인은 최근 대상포진으로 건강이 악화해 현지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57년 17살 어린 나이에 길거리 캐스팅으로 영화계에 첫 발을 뗀 고인은 이듬해 별아 내 가슴에로 스타덤에 올라 1960년대와 1970년대 영화계를 대표하는 톱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서구적인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을 갖춘 명실상부 음악의 여왕. 데뷔작 황혼열차를 시작으로 춘향전, 토지 등 수많은 명작까지 충무로의 모든 시나리오가 거쳐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공식 기록만 370편, 비공식 700여 작품을 남겼습니다. 거기서 안 해본 역할이 있겠어요? 700편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본 700가지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그동안에 행복하게 영화를 열심히 신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상 여우주연상 등 연기력을 인정받은 고인은 1980년대 영화 제작자로도 변신해 임권택 감독과 콤비를 이뤄 티켓, 길소뜸 같은 사회성 짙은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후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으며 한국 영화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업적을 기려 후배, 동료들의 영화인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17살의 나이로 스크린에 화려하게 데뷔해 8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배우 김지미 씨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영화의 모든 것을 바친 그녀는 연기도 사랑도 남달랐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가 부흥하던 1960년대 그 중심에 있었던 배우 고 김지미 씨. 1세대 여배우 트로이카 문희, 남정임, 윤정희의 거센 도전에도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당대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배우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는 자세는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우는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소재거든요. 그 소재가 있음으로 해서 영화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소재를 값싸게 굴리지 말고 항시 소중하게 해야 너희가 소중한 소재로 좋은 영화가 생산이 되고. 데뷔와 동시에 영화계를 주름잡으며 대중을 사로잡은 시대의 아이콘이었지만 반짝이는 스타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은 천생 배우였습니다. 배우로서 연기도 아직 부족했고 완성됐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도 철이 안 난 이게 뭐라 그럴까 성장 과정에 놓여 있다. 제가 100살을 먹어도 또 그 더 이상을 먹어도 영원히 철이 안 날 것 같아요. 보수적인 시대를 살았지만 주체적인 여성으로 당당한 태도로 영화인의 길을 걸은 고 김지미 씨. 고인은 영화감독 홍성기를 시작으로 당대 인기 스타 최무룡과 나훈아를 비롯해 의사 이종구 씨까지 4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습니다. 배우 최무룡과 결혼 생활을 마치며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영화인 명예의 전당 헌액 당시 붙은 화려한 여배우라는 타이틀처럼 영화도 인생도 모두 뜨거웠습니다. 연합뉴스 TV 이화영입니다. 네, 정지욱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배우 김지미 씨 하면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런 수식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 정도로 한국 영화계에서는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배우기도 한데 평론가님께서는 김지미 배우 어떤 배우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게도 그 연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작품을 초기 작품 다 스크린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물론 이후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작품을 거의 보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1957년도에 황혼열차로 데뷔해서 7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필름이 많이 유실돼서 한 350여 편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69년도에 대원군으로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을 시작으로 해서요. 대종상에서 여우주연상을 3번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길소뜸으로 받은 것이고요. 네. 그 상 말고도 파나마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등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큰 상만 15개 이상의 상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영화의 산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영화의 산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아깝지 않은 배우인데 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중에게 특히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작품이 있다면 좀 어떤 작품이 있을지도 좀 짚어주시죠. 우선 첫 번째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57년도에 황혼열차라는 작품에 17살 나이에 출연했습니다. 네. 사실 재미있는 것은 그 황혼열차에 5살로 데뷔한 안성기 선배님과 같이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군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안성기 배우님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선후배가 아니라 영화 동기다. 네.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런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이듬해인 58년도에 홍성기 감독의 별아 내 가슴에 그리고 61년도 정창화 감독님의 장희빈 등에 출연하면서 스타덤에 올랐고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기를 꽃피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1990년대까지 계속 활동을 지속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한 700편 이상의 작품에 출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작으로는 황혼열차 그리고 임권택 감독님의 길소뜸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성의 그 역사적 아픔을 담고 있죠. 이장호 감독님의 명제 아끼고 소냐 이러한 작품들을 대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 또 굉장히 다양한 배역을 또 연기를 해온 우리 김지미 배우인데요. 이게 김기영 감독에게 길거리 캐스팅이 되면서 17살의 나이로 이제 배우의 길을 걷게 됐고 또 데뷔하는 과정에서 얻은 예명이죠. 김지미라는 이름이 배우로서의 또 이름이 됐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녀로 또 꼽힐 정도로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또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런 수식어도 또 얻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게 의미였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길거리 캐스팅이라기보다는 오빠를 따라서 갔던 다방에서 네. 김기영 감독님이 보고 첫눈에 이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김기영 감독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그 김명자가 본명인데요. 예, 김지미 선생님이 그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설득에 넘어가서 결국은 황혼열차에 출연하게 되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김지미 선생님은 사실 젊은 시절 사진만 봐도 우와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란 그런 감탄이 지금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미모가 노년이 돼서까지도 유지가 될 만큼 선생님의 미모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 미모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성기를 구가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지만 물론 그 미모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이나 뛰어난 연기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연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외모만 빼어났던 게 아니고 또 이제 당대 최고의 감독들이었던 뭐 이제 김기영 감독, 또 김수영 감독, 임권택 감독 이런 이제 굵직한 거장들과 함께 작업하며 연기력도 또 두루 인정을 받은 배우기도 하죠. 이러한 이력, 화려한 여배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고 또 2016년에는 은관문화훈장까지 받기도 했었는데 이 김지미 배우 한국 영화계 에서는 어떤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연기뿐만이 아니라 영화 정책에도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95년도에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을 맡았고요. 또 98년도엔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스크린 쿼터를 지키기 위한 영화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아주 큰 투쟁에 앞장서기도 했고요. 1999년도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활약하면서 여성 영화인으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장부라는 그런 별명에 걸맞게 아주 보수적인 한국 사회죠.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거침없는 행보로 촬영 현장뿐만이 아니라 사회 그리고 사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연기 활동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 행정가 또 제작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영화의 이면에서 활동을 한 그만큼 이제 김지미 배우가 굉장히 자부심으로 또 살았던 배우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또 후배 배우들을 향해서는 또 배우는 늘 긍지를 가져야 한다. 뭐 이렇게 또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이런 배우였다고 하죠. 네, 그 배우들에게 항상 그렇게 복돋아주는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 소신을 전혀 또 굽히지 않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크린 쿼터 네. 그 투쟁 때 젊은 진보적인 영화인들에게 네. 아주 쓴소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젊은 영화인들에게 좀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소신을 굳히지 않고 얘기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도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모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70대 노신사가 찾아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건넸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메모지를 하나 꺼냈는데 51년인 1968년에 그 부산 태화극장 그 재개관 때 네. 그때 김지미 선생님이 해준 사인을 51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 꺼내서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지미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거 지금까지 그러시면서 또 다시 새로 사인을 해주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건강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 따뜻한 면모를 가지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런 다양한 일화들이 또 있기도 한데 이렇게 또 배우로서뿐만이 아니라 또 스스로의 이름을 딴 지미필름을 설립해서 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도 역임을 하고 이런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앞서도 좀 잠시 언급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러한 또 영화계 이제 전반에 걸쳐서 좀 김지미 배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1980년대 제작 수입사인 지미필름을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지미필름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임권택 감독님의 티켓, 길소뜸 그리고 이장호 감독님의 명자 아끼고 소냐 같은 그런 작품을 제작했는데 이러한 작품이 아주 수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재미난 것으로는 1980년대에 아주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로보캅이라는 영화를 수입해서 굉장히 큰 흥행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렇게 음악의 화려한 여배우, 뭐 이제 이런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이 김지미 배우의 개인의 삶도 좀 대중의 관심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회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상과는 반대되는 이런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 이런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기도 하면서 신여성 이런 이미지가 또 각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조금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비춰줬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단순히 외모나 연기 때문에 리즈 테일러라고 불린 게 아니라 화려한 외모와 그 연기력뿐만이 아니라 아주 스캔들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데뷔한 이듬해인 1958년에 18살의 나이로 별아 내 가슴에를 연출한 홍성기 감독님과 첫 번째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부남이었던 스타 배우 최무룡 씨와 스캔들로 네.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최무룡 씨와 재혼을 하기는 했는데 1969년에 이혼으로 끝나게 됐고요. 1970년대 중반까지는 가수 나훈아 씨와 또 연분을 뿌렸는데요. 1980년대 초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릉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정릉에 김진희 골목이라는 불리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곳이 김지미 씨가 살던 곳인데 지금도 그 집 터에 석축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김지미 씨하고 연배는 맞지 않지만 20년 전인 그 화가 이중섭 선생이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정릉 풍경이라는 그림을 남겼는데 그 그림 안에 김지미 씨가 살았던 그 집의 그 석축 그리고 집이 이렇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영화인 총연합회가 밝히기로는 또 이제 이 김지미 배우가 한국 시간으로는 지난 7일에 이제 별세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앞서 저희가 이 한국 영화인 총연합회가 이렇게 유족들과 함께 영화인장을 치르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해왔는데, 이 별도의 영화인장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고, 대신 추모 공간을 마련해서 고인을 기릴 계획이다, 이런 내용까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큰 별이 이렇게 지면서 영화계에서도 좀 추모 물결이 아무래도 일고 있을 것 같은데, 영화계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저도 아침에 기자시사를 가려다가 아바타 기자시사를 가려다가 소식을 듣고는 아주 망연자실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시사를 가지 못했는데요. 많은 영화인들이 SNS에 애도의 글을 남기기도 하고,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유족과 같이 의논해서 영화인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런 별다른 아주 큰 행사는 하지 않지만 그 김지민 선생님의 애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자그마하지만 지속적으로 추모하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영화인들이 애도 속에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많은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욱 영화평론가와 함께 배우 김지미 씨의 연기 인생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 영화계 한 시대를 풍미한 원로 영화 배우죠. 김지미 씨가 향년 85세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전화 연결해 고인의 연기 인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지미 씨가 미국에서 별세했다라는 내용인데, 평론가님은 처음 어떻게 이 소식 좀 전하셨는지요? 예, 그러니까 김지미 씨가 예.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완전히 좋지는 않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예. 근데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루머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도 김지미 씨 별세 루머가 돌았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들려온 얘기가 김지미 씨 건강하다, 그런 얘기가 들려왔어서 아무리 연세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별세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예. 갑자기 이런 또 소식이 들려오니까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근황은 좀 어땠습니까?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걸까요? 그렇게 이제 많이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 좋다는 얘기는 들려왔는데, 다만 그동안에도 계속 매우 안 좋다, 심지어 돌아가셨다, 이런 루머들이 있었고, 그러한 루머가 있을 때 아니다, 건강하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던 거죠. 예. 사실 김지미 배우께서 영화계에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신 배우님이시지만, 사실 저희 젊은 층에서는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는지 평론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지미 씨는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캐릭터를 남긴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50년대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절, 여성은 남성을 뒷바라지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김지미 씨는 그런 속에서도 본인이 이제 주체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장부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원로 배우 박노식 씨가 김지미 씨한테 웬만한 남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여장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남존 여비가 굉장히 심한 사회여서 남자보다도 더 여장부다, 이런 말은 여성한테는 일반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였었는데,
김지미 씨한테 그런 얘기가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청순 가련 이런 역할을 스타 여배우들이 많이 했었는데 김지미 씨는 그 청순 가련을 뛰어넘는 다양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크러쉬의 원조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당시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대리 만족을 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김지미 씨의 화려한 외모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미인이다. 동양 최고 미인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았었고 원조 컴퓨터 미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홍콩의 뭐 외파리 검객 이런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왕우라는 홍콩 스타 배우가 있었는데 한국의 김지미 씨를 너무 좋아해서 본인의 예명을 지미 왕우로 지었다. 그런 얘기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런 김지미 배우가 어떤 작품에 출연했는지 궁금한데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약 700여 편에 달하는데 데뷔작부터 뭐 성공작들까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김지미 씨가 57년에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길거리 캐스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감독의 황혼열차로 57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 속에서 그 극중 이름이 지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명이 김지미가 됐거든요. 원래 본명은 이제 김명자인데 그래서 본명 명자로 본인이 나중에 제작자가 돼서 스스로 영화를 만들었죠. 명자 아끼꼬 소냐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걸 감독한 이장호 감독이 이번에 김지미 씨의 별세 소식을 전한 건데 근데 어쨌든 57년에 황혼열차 데뷔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58년에 별아 내 가슴아라는 홍성기 감독의 작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약간 그 최루성 멜로 그런 거의 여주인공으로 스타덤에 올랐었는데 그리고 나서 홍성기 감독이랑 결혼했거든요. 맞아요. 예, 결혼을 했는데 이제 바로 이혼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반적인 한국의 뭐 순정적인 여성 상황은 이제 달라진 길을 걷게 되는 거고 그리고 61년에 춘향전에 나와서 그게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하고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고 60년대가 한국 영화계의 최전성기였었는데 그때 막 한 번에 30여 편을 동시에 진행할 정도로 엄청난 한국 영화 최전성기의 최고의 스타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계속 배우로서 활동을 하다가 80년대에 뭐 길소뜸, 티켓 이런 작품들에 나오면서 한국 여배우 연기의 뭐 절정을 보여줬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영화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좀 관심을 받았었고 특히나 개인사적인 측면에서도 당시엔 또 정말 많이 기사화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지미 씨가 개인사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가 옛날에 여성들은 남성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일단 결혼했으면 평생 그 남성 집안에 뼈를 묻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지미 씨는 이혼을 여러 번 한 거예요. 홍성기 감독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배우 최무룡 씨하고도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그 최무룡 씨하고 이혼할 당시에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이런 말이 나와서 그 굉장히 세간에 많이 화제가 됐었고 엄청난 한국 사회의 그 최고의 이슈였거든요 당시에. 또 가수 나훈아 씨하고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졌고 나중에 또 의사랑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이런 그 일반적 당시에 흔히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이제 삶의 행로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을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헐리우드 배우들은 결혼, 이혼 이런 게 자유로우니까 그때 헐리우드의 미인의 상징이면서 결혼, 이혼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김지미 씨가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영화인협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고 이렇게 좀 영화 행정가로서 한국 영화 발전에도 힘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김지미 씨가 한국 영화계의 여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도 배우로서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80년대에 또 제작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보캅, 뭐 마지막 광제 이런 거 수입하기도 하고 뭐 직접 아까 말씀드린 명자 아끼꼬 소냐라든가 이런 영화들 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작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90년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또 활동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을 맡으면서 또 스크린꽃도 사수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면서 한국 영화계의 어른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그 활동상을 인정받아서 2010년에 영화인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음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50년대 배우 생활부터 80년대 제작자, 90년대 영화 행정가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긴 어른이었는데 이번에 별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영화인 총연합회에서는 이 김지미 배우의 장례를 영화인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라고 전해지는데, 사실 지난달에 고 이순재 배우도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됐고, 영화계의 연말에 잇따라 큰 별이 지는 상황들, 참 배우들 그리고 대중들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잇따라 이렇게 이제 별세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순재 씨도 그렇고 뭐 김지미 씨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다 국민 스타였었거든요. 그렇죠. 뭐 국민적인 어른이기도 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동시기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치 그 한 시대가 이렇게 뭐 마무리되는 것 같은,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안 그래도 날씨도 추운데 이 좀 비보들이 전해지니까 더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한국 영화계에 또 새로운 태양은 뜰 테니까 또 좀 있으면 새해도 올 것이고, 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충분히 애도하면서 또 새로운 희망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김지미 씨의 고인의 명복을 빌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